여러분들 오늘은요 차트 플로우의 즉 큰 흐름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리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바로 시세의 방향성을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어려웠던 큰 방향성, 대파동의 방향성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소파동의 방향성에서 잘못 들어갔어도요 대파동이 살아있다면 손절 안 하고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파동의 흐름을 알면요 여러분들이 어마무시한 수익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대파동의 방향성을 보는 법을 종교에 지어드릴게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파동을 읽을 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대파동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대파동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큰 상승, 횡보, 조정, 상승, 횡보, 조정, 상승, 이러한 큰 파동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이든 현물이든 투자를 하는 부분에서 이 변곡점, 즉 상승하는 부분 또는 이 하락하는 부분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읽게 되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요, 현물에서는 상승의 흐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승의 변곡을 예상하고 여러분들이 매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고점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에서는 내가 큰 파동을 읽었는데 단방향 구간에서 이렇게 작은 소파동 구간에서 롱을 쳤어요. 근데 방향성은 하락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방향을 읽었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면서 다시 돌아오는 되돌림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전환을 해서 탈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방향성을 읽을 줄 알면 승률이 자연스럽게 70% 이상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대파동의 흐름이 비트코인에만 적용이 되냐? 아닙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알트들도 접목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201선, 그리고 61선, 그리고 32동평균선입니다. 이 세 개가 가장 중요해요. 왜? 대파동, 큰 파동을 읽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장기와 중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200, 60, 30을 여기다가 설정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캔들을 없애도록 할게요. 자, 캔들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자, 일봉상의 흐름으로 보기 전에 일단 주봉의 흐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주봉입니다. 현재. 자, 이동평균선만 났잖아요. 주봉상으로는 아직 200선이 나와 있지 않아요. 주봉상에는 60, 3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도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장기 이평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긴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만큼 패러한 기준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이 30선과 단기 7, 이들은 기준을 가지고 변동성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주봉에서 60을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 여전히 비트코인은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30을 기준으로 인해서 이 7 이평과 어떠한 흐름이 만들어지냐? 자, 보세요. 바로 이격, 이들의 이격을 가지고 상승과 횡보와 하락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수렴의 구간, 즉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30과 7이 수렴이 된 구간이죠. 이때부터 이격을 벌리기 시작을 하면은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 바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점차 이격을 키우죠. 이격을 키우다가, 그죠? 캔들이 하락을 하겠죠. 시세 하락이 나오면서 이격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죠? 이 좁아지면서 30과 7 이동평균선이 수렴을 하는 구간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시세가. 자, 이 시세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이격을 벌리죠. 그리고 이 7 이평이 다시 32평으로 이격을 좁히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의 흐름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어떠한 부분이 발생이 되냐? 바로 이렇게 역회된 숄더의 캔들 패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7 2평이 32평을 끌어올리게 돼요. 그러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격을 벌리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횡보의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이격을 좁히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조만간 하락 전환, 즉 32평을 이탈하는 약세의 흐름으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격의 크기와 다시 재차 수렴, 즉 상승과 횡보의 하락, 그리고
하락도 마찬가지죠. 지금 비트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기 때문에 하락 구간이 작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이격을 벌리면 상승 구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는 여러분들이 상승하는 구간, 롱 포지션을 잡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이곳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2평과 72평이 이격을 벌리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뭐죠? 상승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뭐가? BTC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현재 대파동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상승 파동으로 봐줘야겠죠. 그러면 롱 포지션이 여러분들이 방향성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네요. 정고점, 그죠? 정고점 뭐예요? 이격을 벌리면서 돌파, 그죠? 그럼 앞으로 BTC의 신고가,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올타임 하이를 곧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신고가를 돌파하기 시작을 하면은 위에 매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신고가 돌파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신고가는요, 한 방에 돌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 상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캔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도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는 구간이 생기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는 큰 그림을 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 일봉으로 봐야겠죠. 왜? 우리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일봉으로 보니까 확실히 72평이 지글지글하고 32평, 62평이 이렇게 수렴하는 구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죠? 이 수렴하는 구간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는 곧 하락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걸 느껴야 돼요. 예? 반면에 이렇게 200일선을 이평선들이 이탈하는 역배열 구간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하락 이후 점차적으로 수렴이 된다면 다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자, 캔들을 다시 넣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앞정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할 때 한 방에 돌파 못한다고 했죠. 바로 이거 보세요. 상승하면서 다시 조정을 받고 반등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지금 이 고점, 정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데 오늘 바로 돌파가 나오지 않죠. 또 다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재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일 안으로 비트코인 신고가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선물 트레이딩을 잠시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돌파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그냥 함부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강하게 눌려버리면 청산 라인에 걸렸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청산 당하고 반등하면 너무나 큰 손실을 입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주고 완벽하게 돌파 흐름이 만들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롱 포지션으로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줍줍이에요, 줍줍.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이 방향성을 가지고 포지션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데 굉장히 편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여러분들 진짜 이격에 대해서 굉장히 눈을 여겨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초보자들, 주식 투자든 현물 투자든 선물 투자든 간에 대부분들이 이 캔들에만 주목을 합니다. 사실은 물론 캔들 분석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이 캔들과 이 기준이 되는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이 점점 벌어지고 좁아지는지 이 이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유심히 봐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편하게 얘기해서 그냥 주가라고 하겠습니다. 주가라고 가격 시세에 대해서 자 주가의 상승이 강하게 올라가면 급격한 각도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 평균 가격을 점으로 이어놨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이격을 벌려요. 그러면서 강한 시세 상승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이격이 끝없이 벌어질 수는 없어요. 왜? 돈은 한계가 있어요. 투자를 하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은 현금화를 위해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물 같은 거는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격을 벌리면 상승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상승이 멈춥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때부터 단기 이평이 꼬꾸라지는 거죠. 롱 포지션이랑 예를 들었을 때 이 단기 이평이 이렇게 꺾여요. 그리고 나머지 장기 이평은 여전히 계속 상승으로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이격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을 봐줘야 됩니다. 단기 이평이 이제 점점 장기 이평 쪽으로 붙기 시작을 했구나. 그럼 제 첫 번째 7 이평이 32평으로 붙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확대락. 자, 이제 잘 보이실 겁니다. 이 7 이평이 나머지 이평들, 장기 이평들과 정배열을 이루면서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이걸 바로 수렴 이후 시세 확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확장을 하면서 가격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이제 어느 날부터 시세가 하락을 하면서 단기 7,2평이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32평을 데드크로스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격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그죠? 캔들하고 7,2평이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62평과 동조를 하고 반등했지만 결국 데드크로스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다시 반등. 이격을 또 넓히네?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트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락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요. 그 다음은 이렇게 앞전 고점을 돌파 못합니다. 바로 이거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쌍봉이다. 즉 헤드앤숄더의 패턴이 만들어졌다. 이거거든요. 자, 앞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 패턴만 알면은 쉽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영상도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가 발생이 되면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봐요. 이평들이 수렴이 된 걸 보이시죠? 이 수렴은 지금 어디서 수렴이 됐죠? 고가에서 수렴이 됐다. 고가에서 이평이 수렴이 됐다는 것은 하락이다. 다음의 방향성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생깁니다. 자, 보세요. 결국 단기 이평과 중기 이평, 장기 이평이 어떻게 돼요?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역배열이 되죠. 그러면서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200일 가장 중요한 데죠. 굉장히 단단한 장기 이평 구간입니다. 이거를 이탈을 해요. 결국 7이평이 중기 장기 이평은 다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이격을 다시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이격을 벌리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격을 좁힙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평들이 정배열화되기 시작을 하고 반대로 어떻게 되죠?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이격을 벌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상승의 흐름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상승을 할 때 정배열로 이격을 벌려주고 그리고 다시 단기 이평이 중기, 장기 이평을 차례대로 꺾어 내려오면서 다시 다 같이 흘러내리겠죠. 그렇죠? 이러한 구간은 바로 하락으로 전환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하락이 멈추고 역해된 숄더 패턴이 또 만들어져요. 저점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역해된 숄더 패턴은. 그러면서 반등의 흐름으로 다시 이격을 벌리면서 상승을 한다. 이겁니다. 이 대파동의 방향성을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방향성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주봉, 일봉에만 되는 게 아니라 시간봉에서도 가능하고요. 분봉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여기도 자 봐요. 이격을 벌리잖아요. 그죠? 자, 이거 15분 봉이에요. 어차피 단기 스케이핑 하시는 분들은 15분 봉, 5분 봉을 보시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역해된 숄더를 만들어주고 단기 이평과 중기 이평들이 202평을 골든 크로스하면서 벌리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평들이 수렴이 되면서 다시 하락으로 이어지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격을 벌리기죠. 하락이니까 역배열로 벌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수렴이 되고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격을 벌리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의 흐름은 또 어떻게 되고 있죠? 이평이 중기 장기를 꺾었죠.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숏 포지션을 우리가 노려야겠죠. 자, 이렇게 이평과 이격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방향성을 이해하고 트레이딩을 롱이냐 숏이냐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좀 자주 보셔야 돼요. 그냥 한번 보고 이거네 그거네 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소액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익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승률이 정말로 90% 이상 높아지게 돼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대파동을 가지고 알트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알트 시총 1위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자, 200이죠. 여기 보세요. 수렴이 된 구간들이 보이죠. 이동평균선들이. 그리고 7과 30과 60이 정배열화되기 시작하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이격을 벌리면서 상승을 해주죠. 그러다가 단기적으로 시세가 꺾이니까 72평과 62평 데드크로스가 나니까 조정을 받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확 꺾이는 게 아닙니다. 자,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죠? 이격을 밑으로 이격을 이렇게 벌리냐 아니면 이격이 빠르게 좁혀지냐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이격이 벌어지냐 그럼 골든크로스가 나오죠. 그럼 이건 롱 포지션 진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이격을 벌리면서 상승으로 간다는 겁니다. 맞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데드크로스 이후에 숏 포지션으로 이격을 벌리고 있죠. 역배열로. 그래서 이 역배열이 다시 점차적으로 정배열이 되고 횡보의 흐름을 가져갔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골든 크로스를 다시 나오면서 이격을 갑자기 벌리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바로 롱 포지션의 돌입이다. 그죠? 그래서 롱 포지션 상승. 그죠? 이렇게 계속 알트들도 적용이 가능하다. 단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 변동성에 따른 심리를 여러분들이 안정감 있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아니면은 뭐예요? 레버리지를 좀 저배율로 사용하시면 오히려 심리적으로 방향성은 확실히 봤으니까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죠. 상승,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배율이라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면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향의 대파동을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방향성을 알면. 자, 역헤드앤 숄더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죠?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72평, 32평이 62평을 데드 크로스를 합니다. 그죠? 그럼 이때부터 숏으로 진입을 하면 돼요. 그런데 비중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왜? 청산 라인이 비중을 높이면 가까워지기 때문에 알트 같은 건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자, 숏 방향으로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보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들어갔는데 청산 라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흔들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청산 당하죠. 그런데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면은 청산 라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도 변동성이 나와도 다시 계속 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계속해서 청산가는 멀어지고 수익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큰 대파동의 수익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뭐든지 응용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항상 안정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동평균선 간의 이격을 가지고 대파동의 흐름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 영상 하나면요, 여러분들 더 이상 파동에 대한 방향성을 어렵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